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리를 이어서 선생님들 이어서 고학년 학급 체육 사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표 먼저 같이 볼게요. 교재 20쪽입니다. 교재 20쪽. 사실 이제 저는 고학년으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다가 선생님이랑 좀 약간 실습을 약간 섞어서 할 예정이다 보니 이걸 다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따가 Q&A 시간 드리는 동안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 첫 번째 날 여기 첫 만남 인상 형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 철학이라는 거를 오전 시간에 하고 오후에 이 학급 세우기를 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저희의 이 사례가 정답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교육 철학에서 비춰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첫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아까 그 교육철학 질문 중에서 뭐 지식이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이제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학생에게 인상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다라고 저는 교육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의 모든 활동들이 다 학생들에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가 거의 그냥 한 하루 첫날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중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이건 좋은 것 같아, 이 활동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 있으시면 해보시고 아니면 내 교육 철학을 생각했을 때 나는 뭐 이런 느낌을 가진 활동을 좀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보물창고인 인디스쿨에서 이제 찾아보시면서 나한테 그런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만남 인상을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요. 네, 아이들한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01번부터 02번 정도까지가 첫날 하면 첫날 시간이 거의 다 가고요. 이제 막 시험식 이런 것도 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날에 03부터 04, 05 정도까지 하고 또 그 다음날에 06하고 또 둘째 날 또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은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그림책으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이제 역시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첫날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의 주제도 선생님과 관련된 이제 그림책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림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제가 본 사례로는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ABC 초콜릿처럼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서랍에 미리 넣어놓고 애들한테 이제 찾아보게 한 다음에 먹으면서 이렇게 달콤한 뭐 학급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동전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나와서 싸우면서 이렇게 다 같이 뭔가 목표를 이루는 반을 만들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철학과 성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아이템을 정하셔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책 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부러 제목 일부를 가린 다음에 학교 가기 싫은 뭘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제 대체로 뭐 학교 가기 싫은 나, 학교 가기 싫은 뭐 학생, 학교 가기 싫은 뭐 자기 아는 사람이 아무거나 말하거나 그런 되게 다양한 답변을 주거든요. 그럼 얘들아 같이 읽어보면서 누가 학교 가기 싫은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동화책을 같이 읽는데 지금은 제가 좀 발췌를 해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여기에 없고 저 뒤에 가 있는데 지금 뭔가 편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
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어요. 시간이 몇 시지? 5시 10분. 그때까지 못 잔 거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요? 날 놀리지는 않을까요? 친구들 엄마들이 나를 미워한 적 없어서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학교에 오는데 학교 가기 싫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아이들이 뭐 학생이다 누구다 하는데 아까 제가 실수를 위해 보여드렸던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저는 고학년 학급 세우기 담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슬슬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것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선생님도 긴장을 하고 선생님도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고민이 있어. 너네랑 똑같아.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레포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보여주면서 너네가 맨날 이렇게 아침에 인사해주고 웃어주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학교 오기가 더 좋겠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인상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놀이로 저랑 같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선생님과 텔레파시 놀이를 해볼 거예요.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교실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 한 명이 볼펜을 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 그림책 얘기 나눌 때 저는 무조건 그림책을 선생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고학년은 이 책인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으로 하고요. 저학년은 선생님을 몬스터라는 책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조금 아이들이 해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도 나와 비슷하다라는 책을 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볼펜 숨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이거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 숨긴 후에 제가 들어오면은 박수 소리로 볼펜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좀 가까이 갔다 그러면 크게 막 생뚱맞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작게 아니면 안 치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께서 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첫날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 학생의 캐릭터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고학년이고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이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도 이런 거 선생님한테도 관심도 있고 되게 재밌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이런 소명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나가 있을 테니까 해주시고 다 되면 선생님께서 저를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같이 의논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상의해야 돼요? 하고 싶으신 분? 빨리 숨겨. 이렇게 하면 숨겼어요. 맞다. 쉽지 않은데? 못 찾겠는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박수 치면 되죠? 마이크를 잠깐 마이크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아주 신박하네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제가 금방 찾았는데 생각보다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쉬고 잠깐만 여기 대충 여기겠네? 뭐 여기서부터 다시 박수 쳐줘. 약간 이렇게 공간을 좀 제한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놀이는 제가 항상 계속 이제 메시지를 담잖아요. 아까 그림책에서도 메시지를 담았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은 선생님이 없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볼펜을 숨기는 목표를 위해서 같이 의논을 했죠.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 반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협동하면서 박수를 막 쳤죠.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우리 반에서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놀이 하나를 통해서도 선생님이 어떤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학급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놀이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는 뭔가 선생님에 대한 생각, 뭐 우리 반에 대한 생각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정말 나, 이수민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놀이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진가는 많이 아시죠? 이것도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드릴 거고 이 문장이랑 다른 문장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 이제 셋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어떤 문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지 해당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걸 잠깐 열겠습니다. 소정 저런 형태여가지고 죄송해요. 투시는 동안 우리가 진진가를 하나 한다면은 막 이게 참고해가지고 하나 세 가지 문장 한번 써보는 활동 해보시죠. 이제 내가 선생님들께서 만드신다면 네. 내가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은 세 가지 문장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제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네, 요 세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1번, 저는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 작년에 처음 갔을 것이다. 2번, 나는 작년에 영어를 가르쳤을 것이다. 3번, 작년 여름방학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을 것이다. 어떤 것이 거짓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정해서 손으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네. 지금 가짜 찾는 거 맞죠?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쵸. 네. 모임을 꾸준히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전 작년에 영어를 해서 그때 막 이걸로 개념기반 수업 어떻게 하냐고 진행했던 기억이 그리고 작년에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랑 나는 무슨 걸로 애들이랑 진진과 놀이를 해보지?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계속 오늘은 이 첫날은 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선생님 이름을 이제 얘기를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친절하면서 단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항상 이제 저는 선생님들마다 이제 다르시겠지만 나는 단호한 게 어려워요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난 친절한 게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신데, 저는 좀 친절한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좀 단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코아 상담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코코아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가 뭔가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뭔가 상담이 좀 필요하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 누가 나의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저 코코아 상담 오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방과 후에 선생님이랑 코코아 한 잔씩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나는 들어줄 거고 너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코코아 상담을 저는 이제 처음에 얘를 시작했을 때 누가 신청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기억을 하다가 선생님 저 오늘 코코아 상담 해도 돼요? 이렇게 막 말을 하길래 해보니까 고학년 애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온 지도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애들도 나름대로 선생님 한 명이 나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어떤 마음도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좀 고민도 많기도 하고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코코아 상담 때 별로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냥 애들이 말만 이렇게 잘 털어놔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역동이 발생하고 있었네를 알기도 하고, 그냥 혼자 얘기하고 혼자 풀리는 애들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자기랑 1대1로 시간을 몰입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핍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되면 될수록 이제 문제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른 학년에서는 그렇게 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을 좀 평화롭게 같이 보내주는 어른이 있을 때 좀 스스로 갈무리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배구 경기에 미쳐있고 배구 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 거의 일주일에 주로 취미생활이 배구인데 배구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마디는 제가 이제 스스로 행성 더불어 우주라는 거를 저의 어떤 학급을 이끄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행성이 돼서 그 행성 하나하나가 더불어서 우주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쯤 되면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아직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시작됐어. 이제 본격적이야. 이제 얘기하면서 종이는 이제 뭐 그 이전 학년에 썼던 다양한 이면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면지 같은 거 아이들한테 주면서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적고 눈뭉치로 만들어서 다 되면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 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눈뭉치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 거야. 그래서 무례한 질문을 하는 친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무례한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예시를 막 들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반의 분위기 같은 게 좀 나뉘어지는데, 그런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그냥 막 웃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원하네 쉽지 않겠고. 근데 이제 이런 예시 같은 걸 들어줬을 때 그냥 선생님 아니에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그 친구는 그 한 해에 우리 반에서 그 딱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한 해를 좀 추측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패들렛에 보시면 아마 제가 그 교재에도 넣어뒀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그 학습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다 쓰고 질문이 눈뭉치로 던져졌다고 치고, 이제 일단 지금 이 학습지 꺼내보자 해서 이 학습지를 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선생님 이름 설명해 줬는데 뭐였지? 설마 벌써 까먹었니? 막 이러면서 이 수명이면 누가 한 명을 얘기해 주잖아요. 하면서 맞아, 개월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수명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선생님은 안 까먹겠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뭉치를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기 마인드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열면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요? 아주 되게 마일드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좋아하는 뭐 음식은 무엇인가요?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 저학년, 고학년 항상 다 하는 활동인데 저학년 애들은 물론 1학년은 안 해봤어요. 근데 2학년 애들도 글씨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틀리더라도 막 쓰는데 약간 백문백답처럼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은지 머리카락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길었나요? 뭐 어떻게 그렇게 짧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발 사이즈는 몇인가요? 키는 몇 센치인가요? 몸무게는 뭔가요? 혈액형은 뭔가요? 그런 아주 정말 나의 뭐 샅샅이 다 알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적잖아요. 눈뭉치가 다 떨어져도 막 손을 들면서 막 이것도 궁금해, 이것도 궁금해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이따가 선생님 팔 아파요, 뭐 적겠어요 이렇게 하면 적고 싶은 만큼만 적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이런 느낌처럼 엄청 많이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고학년 애들은 의외로 뭐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뭐 저의 외형적인 부분이나 다른 다양한 모습보다는 선생님의 가치관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행동했을 때 화가 난다. 그런 건 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경계선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대할 때 어떤 경계선 안에서 대해야 하는가. 그게 첫날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했을 때 애들한테 나의 경계선을 이야기해주기 되게 좋다.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쨌든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저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에게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우체통에 끼우라고 하고 가방에 넣으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이걸 받아오는데 오늘 가서 할 일이 이거야. 나 집에 갔어. 부모님이 계시잖아. 두 분 중 아무나도 상관없고 두 분 다도 괜찮아. 그분 앞에서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왜 적으라고 했어요? 바로 너네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적었던 것들 있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께 선생님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여기 적어와도 돼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죠. 내일까지야 얘들아. 내일까지 뭐 알림장에도 적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회수율을 알 수 있어요. 8호만 줬을 때 우리 반은 어떻게 회수가 되나. 근데 이제 뭐 와서 적었는데 못 해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가져온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반의 회수율은 이렇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성향이 생각보다 많이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과 느낌이 드셨는지 소감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담임한테 원하는 모습을 여기 다 적으시더라고요. 친절하셔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과 느낌만 적었잖아요. 그냥 친절하셔서 좋아요. 뭐 예의 바르게 알려주세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는 걸 투영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으시구나 라는 거를 좀 미리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크게 뭐 다가가는 활동이려나 라고 그냥 별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었는데 해본 지 한 5년, 6년 차 됐을 때 이제 학부모 총회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았다. 그런 가벼운 어떤 감상을 주시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항상 보내놓고 올해는 어떤 담임 선생님인지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애랑 잘 맞아야 될 텐데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한시름 놓고 좀 오픈되어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리가 뭔가 말했을 때 좀 잘 받아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준비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기에 굉장히 괜찮은 활동이라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학년 학급 사례는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이 계획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질문 있으실 때 질문 주시거나 사실 이제 힌디스쿨을 찾아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음번에 또 저의 어떤 관점을 담아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